그날 아침 상철은 늘 하던 대로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그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에 물을 적시며 잠을 깨웠고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스스로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설명합니다. 출근복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을 때까지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갑자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돗개 뱉구가 낮고 거친 소리로 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조용하던 개였죠. 상철은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뱉구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버티고 서서 몸을 낮춘 채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죠. 나레이션은 그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반가움도 장난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급한 일을 알리려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상철이 한 발을 내딛자 뱉구는 즉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으로 길을 막고 현관문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안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상철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렇게 짖음 하나로 평소의 리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다시 신발을 고쳐 신으려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졌죠. 그는 뱉구를 피해 한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뱉구는 더 가까이 다가와 앞을 막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차분히 짚어냅니다. 뱉구의 몸은 단단히 긴장돼 있었고 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는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멈춰서서 뱉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말은 낮았지만 속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마디면 물러섰을 뱉구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뱉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현관을 향한 상철의 움직임마다 반응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집요함이 오히려 간절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합니다. 상철의 가슴 안쪽이 서서히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평소보다 짧아지는 걸 느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뱉구는 상철의 다리에 몸을 붙이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은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현관 앞만큼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아침이 이미 평범함에서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상철은 출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뱉구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철은 다시 한번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출근을 미룬다는 선택은 아직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뱉구의 머리를 살짝 비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뱉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고집이 평소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태도였죠. 뱉구는 낮은 소리로 다시 짖으며 상철의 다리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현관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장면을 조용히 따라가며 그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몸의 신호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상철의 변화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짖음을 멈추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상철의 다리에 얼굴을 묻듯 붙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이면 돼. 상철의 말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상철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처음으로 출근보다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현관 앞에서의 짧은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숨을 고르며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아침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예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결국 현관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이렇게 스스로를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숨을 고르자 조금씩 가슴의 답답함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짖음을 완전히 멈추고 상철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철은 신발끈을 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네. 낮게 흘러나온 말에는 체념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짚어줍니다. 늘 일정을 우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구는 상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크게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상철은 잠시 백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나레이션은 현관이 더 이상 막힌 공간이 아니라 쉼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상철은 가방을 벽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멈추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더 집에 앉아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지만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함은 남아 있었죠. 나레이션은 그가 이 신호를 예사로 넘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나섰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철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병원을 찾을 생각을 굳혔습니다. 잠깐 다녀와야겠어. 낮게 내뱉은 말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는 동안 백구는 현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길을 막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상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나레이션은 이 장면에서 백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잃었다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신발을 천천히 신으며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차 안에서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픔을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자 상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괜찮다는 말로 넘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병원 안은 이른 시간임에도 분주했습니다. 상철은 접수대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가슴의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자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상철은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그제야 불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설명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 선에 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나레이션은 이 말이 상철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는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침의 현관을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짖으며 길을 막아섰던 장면이 또렷하게 스쳤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연결되는 퍼즐을 느꼈습니다. 말 못하는 존재가 먼저 알아챈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순간이 그의 삶에서 하나의 경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아침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상철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상철의 걸음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죠. 나레이션은 그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길이었지만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에는 아침 현관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백구가 짖으며 앞을 막아섰던 모습이 또렷했죠. 상철은 그 장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돌아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늘 참고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삶이 사실은 위험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갔으면 어땠을까? 조용히 흘러나온 말에는 아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상철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처음으로 하루의 속도를 의식한다고 설명합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보다 안전하게 가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느껴졌죠. 상철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겪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열자 백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침과 달리 짖음은 없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침묵이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준다고 전합니다. 백구는 상철의 발치에 앉아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차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을 내려놓는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철 곁에 몸을 붙였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행동이 위로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태도였죠. 내가 다 알았구나. 상철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고요함이 상철에게 낯설면서도 편안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백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은 그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쉼이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위로가 그 집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생겼죠. 나레이션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지 않고 조심스럽게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작은 피로도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서서히 늦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몸을 몰아붙이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죠. 나레이션은 그가 책임과 희생을 같은 의미로 여겨왔음을 짚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래 곁에 남는 것이 더 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철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백구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겠지. 상철의 말에는 예전의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계획할 때 먼저 휴식 시간을 넣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작은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보다 몸, 속도보다 안전이 기준이 됐습니다. 상철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상철은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깨달음이 조용하지만 깊다고 전합니다. 삶의 기준이 그렇게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다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며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신중해졌다고 말합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조정돼 있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상철은 잠시 멈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낮고 차분한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장면에서 둘 사이에 말이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상철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현관은 더 이상 불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준이 됐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변화가 상철의 삶을 오래 지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백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오늘의 외출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오기 위해 나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